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딱 사륜구동이니까 그래도 좀 든든하잖아요. 그래 수석이 만점 받은 애가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킬러 무동평한 거지. 1km 앞 양양 JC에서 강릉 초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1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속초, 강릉. 주행하세요. 동해고속도로 진입입니다. 실은 내가 올려놨었는데 관심 있게 안 보니까 이제 그 메를로라는 말은 그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 나오는 와인 품종입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아주 세계적인 품종 중에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라는 게 있는데, 물론 뭐 까베르네 프랑이나 뭐 이런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만 그 두 품종이 좀 더 보르도 지역이 대서양 연안에 있는 남쪽 지역이거든요. 프랑스로 따지면.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흐르는 강이 지롱드강인데, 지롱드강 위쪽에서 제일 큰 도시가 생떼밀뇽이라는 도시입니다. 들어본지 아시겠지만 그쪽에서는 그 메를로가 주 품종이고, 지롱드강 아래쪽이 이제 거기는 이제 뭐 그쪽은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이 이제 많이 나오는 뭐 뽀이약 사쿠 세계적인 와인들이 생산되는 지역이 그 아래쪽입니다. 거기가 이제 그래서 까베르네 소비뇽은 바디감이 제일 좋아가지고 사실은 뭐 커피 와인의 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죠. 아무튼 세계 그 5대 와인들이 전부 거기서 다 나오니까. 근데 이제 위쪽이 이제 그 메를로인데, 그 메를로라는 이제 품종 자체가 원래는 품종명이 뭐 다른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메를로라는 말이 프랑스 말로 찌르레기 새라는 말입니다. 새까맣고 작은 새인데, 그 이 찌르레기 새가 유독 그 메를로 품종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 품종에다가 찌르레기라고 붙인 거예요. 그게 이제 프랑스 말로는 메를로예요. 영어로는 멜롯이라고, 멜롯. 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와인 품종이에요, 또. 특허. 우리 이제 부르고뉴 와인들은 이제 바디감이 좀 약하거든요. 보르도 쪽이 바디감이 강한데, 메를로가 바디감이 좋고, 또 뒷맛이 달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와인인데, 이제 내가 내 커피 자체가 좀 목 넘김이 좋고, 바디감은 강하고, 뒷맛은 달고, 그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커피 스타일이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져서 이제 내가 그것을 이름으로 정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거 한 장씩 저도 안 됐어. 따라서 저희 며느리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마크 메를로 커피라는 요 마크는 아들이 디자인한 겁니다. 네. 여기 찌르레기 새를 그 이제 로고로 이제 형상화한 거고, 그리고 안에 이제 찌르레기 몸통이 원두 모양으로 좀 되어 있죠. 약간 그런 이미지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런 스토리텔링 좋습니다. 그럼 그거 제일 좋은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가능하면 그런 뭐 그 조금 새콤한 향기가 있는 그런 콩도 뽑기는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조금 구수한 콩을 많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취향이 드립도 다 달라. 저리가 볶기나 저리가 맛이나 사람들이 개성을 가지고 볶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시작해서 볶는 사람도 있고, 낮은 온도에서 볶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볶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있는데, 이제 크게는 대체적으로 커피를 볶으면은 보통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이 한 12분에서 13분 정도에서 끝이 납니다. 대체적으로는. 이게 요즘 기계가 좋아서 이 열을
갖고 있는 그런 그 10분 안에도 볶아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도 맛볼 콩 중에 하나는 10분 안에 볶아낸 거예요. 10분 안에도 볶아내고 또 한 14분, 5분 이래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콩이 이제 나는 일단은 저온 배전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낮은 온도로 시작해서 낮은 온도는 아니고 앞 자체를 낮게 해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이제 좀 막으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옐로우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전문 용어로는 그걸 이제 마일라드 구간이라고 합니다. 콩이 구수해지고 그 갈변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시간인데 보통 130도에서 160도 그 사이가 이제 마일라드 현상이 쭉 일어나는데 그 시간을 조금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너무 연장해 버리면은 우리 그 고기 너무 많이 구우면은 퍽퍽 하듯이 콩도 우디해져. 나무 씹는 맛처럼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우디해진다고. 또 그 구간을 또 너무 빨리 지나가게 하면은 안까지 열이 제대로 안 들어가가지고 풋내가 난다든가 안 좋은 쓴맛이 난다든가 그런 원인이 돼요. 이제 그런 이제 기술적인 거는 이제 콩 볶는 사람이 이제 알아서 이제 하는 건데 내가 이제 주로 볶는 이제 지금 먹을 안티구아, 과테말라의 안티구아, 그다음에 코스타리카의 따라주, 이 땅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산성 토양이 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스모키 약간 훈제 향이 있는 스모키 커피의 대명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고커피 하면서 약간 타임을 옐로우 구간 조금 더 길게 준 그런 커피입니다. 요 두 종류 외에는 과테말라의 다른 지역에서 난 거, 다른 품종, 또 코스타리카에서 다른 지역에서 난 다른 품종들은 전부 다 고온 배전합니다. 제가 요것만 저온 배전, 요 품종들만 저온 배전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시그니처 버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한번 나누면서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콩별 이제 향을 한번 맡아봤는데 이 또 갈았을 때는 또 달라요. 자, 한번 또 향을 또 한번 더. 그라인딩 했을 때 이 향. 그게 가는 것도 기계로 가는 거하고 핸드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틀릴 수. 근데 또 김철이가 맨날 그거 하고 그게 굉장히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만 설명하고 답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싼 그라인더일수록 균일하게 그라인딩이 된다. 걸음의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일자 굵기가 들쭉날쭉하면은 물은 굵은 쪽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수율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비싸면 비쌀수록 굵기가 일정하게. 그게 중요해요. 그래 이제 우리 손으로 그냥 이 전기회가 드르륵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입자 굵기가 균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간편하긴 한데 그걸로 해가지고는 제대로 맛을 내기가 어렵다. 내가 그렇게 해라고 해주기는 했지만, 그러고 손으로 하는 거 있잖아, 핸드메이드. 이거는 하면은 힘들지, 귀찮지, 계속 하라 해. 그러나 그거보다는 드르륵 하는 거보다는 훨씬 균일하다. 그러니까 뭐든지 힘든 만큼 더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맛있을 수밖에 없다. 일단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 에스프레소나 이 아메리카노 이런 먹으러 가면은 그죠, 커피숍에 이제 이런 기계 그라인더 이런 이제 갖다 놓고 있는데 이게 하나밖에 없는 집이 있고 이 그라인더가 많이 이 기계 에스프레소 머신은 하나만 있어도 돼. 근데 그라인더가 하나 있는 집이 있고 많이 있는 집이 있어요. 일단은 많이 있는 집이 훨씬 전문성을 갖고 있다. 예. 왜냐면은 이 그라인더 하나를 가지고 이 무엇이 좀 새콤한 것도 뽑아낼 수도 있고 그 고소한 것도 뽑아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낼 수 있는데, 그것도 뭐 핸드드립 한다면 핸드드립을 위한 싱글도 뽑아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밖에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맛이 섞일 거 아니에요. 섞이는 거는 고사하고 이거 못 뺍니다. 이거 어떻게 빼? 이거 하다가 그래요? 새콤한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달라고요. 여보 뒤집어 이거 다 뒤집어 빼 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러고 더 고급 그라인더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1,000만 원까지 안 해요. 물론 좋은 건 2천만 원도 하지만은 근데 그라인더는 좋은 거는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몇 대나 갖다 놓는 거야. 왜 이거는 아무 허당이야. 중요한 건 여기에서 맛이 나온다. 그 사람들 보면 이게 좋으면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이게 좋아야 돼. 이게 많이 있어야 돼. 이제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균이랑 그라인딩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균일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혹시 물어볼까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데우는 기구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무게, 여기는 시계가 나오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입니다. 저울. 물을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 그리고 커피는 이렇게 계속 데워서 먹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뭐 데울 수 있는 뭐 그런 데다가 커피를 두고 이러는데 커피는 데우면은 계속 카페인이 나오고 불순물이 나오기 때문에 커피는 절대 데워 먹으면 안 되고 커피는 식어서 먹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너무 식어서 먹기가 불편하다 하면은 뜨거운 물을 첨가하면 돼요. 나중에라도. 근데 너무 뜨거운 건 하면 안 되고 70도 정도 이하 물을. 근데 그냥 데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커피를 모르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거품이 올라온다는 것은 얘가 지금 탄산가스를 많이 머금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탄산가스를 많이 머금고 있다는 것은 신선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맛은 계속 숙성되고 계속 올라오고 향은 탄산가스와 함께 계속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선을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럼 요 마주치는 지점을 한 7일쯤으로 본다. 7일. 7일이 가장 균형 잡힌 맛을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향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한 5일쯤에서 먹고, 예. 로스팅 한 그렇죠. 예. 그래서 5일쯤이고, 그 다음에 또 맛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한 10일쯤에서 먹고 그래요. 그래서 커피는 보통 만약에 이제 커피를 내가 어디서 구입을 했다. 그럼 로스팅 날짜를 보고 그래서 가능하면 5일 이전에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예. 맛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5일부터 15일 사이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데 하루부터 5일까지는 계속 맛이 변해요. 향은 달아나고 맛은 숙성되고 계속 어제 먹은 커피, 오늘 먹은 커피 다 계속 맛이 달라. 그리고 이제 15일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좀 산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또 조금 그때는 또 다른 맛들을 내기 때문에 가능하면 5일에서 15일 사이에 먹으라. 그럼 거의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날짜라고 봅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정말 인생 커피이듯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이틀 뒤에 다시 온 거야. 아, 사장님, 제가 그때 마신 커피가 무슨 커피였는데 너무 맛있었는데 그거 한 잔 더 주세요. 이러거든. 근데 그런 커피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맛과 향이 다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커피는 존재하지 않아. 이 세상에서는 똑같은 커피는 없어. 절대 없어요. 발생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커피를 그냥 그때는 그때의 맛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오늘 먹으면 오늘 맛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마셔야지. 자, 그리고 이제 하나 팁을 내가 드린다면은 여러분들 그 커피를 많이 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커피를 마실 때는 3번에 나누어서 마셔라 이렇게 좀 권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뜨거울 때, 두 번째는 60에서 65도쯤 따뜻할 때, 세 번째는 이제 내 몸하고 비슷한 식었을 때 35도에서 40도쯤 됐습니다. 처음에는 향이 좀 많은 단계, 뜨거울 때는 향을 많이 이제 느낄 수 있는 단계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식어서 미지근할 때는 맛이 많이 나는 단계. 그래서 보통 신맛이 적은 커피들도 식으면은 신맛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또 그때. 자, 한 잔씩 먼저 일단은 나중에 오신 분들부터 먼저 한 잔씩 해주세요. 나중에 오시면 나중에 오면 네 사람. 아니 우리 다 마셨어요. 저희는 자, 다른 분들도 또 드세요. 야, 나 줘. 예, 드세요. 이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먹은 요용 과테말라, 안티과. 이거 안 드셨을 건데? 자, 드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 과테말라 커피가 오기 전에는 콜롬비아 커피가 마일드 커피라고 해가지고 이래 브라질 커피가 주름 잡을 때 싹 평정을 했거든. 예. 근데 과테말라 커피가 들어오면서 이게 나중에 조금 남겼다가 우리 물을 타서 한번 먹어보세요. 숭늉처럼 굉장히 구수해요. 예. 그래서 이런 커피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누룽지 숭늉 만들어 먹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굉장히 맞는 커피. 그러면은 더 좋아요. 커피를 내줄 때 이 양을 어떻게 맞추냐? 양을 자기가 좀 연하게 먹고 싶으면은 좀 많이 내리고, 진하게 먹고 싶으면 좀 적게 내리고 하면 돼요. 이 양에 따라서 먹을 때마다 또 맛이 틀려지거든요. 양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그거는 맛이 연해지고 진해지고 차이고, 같이 맛은 커피 드립 방법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죠. 드립 방법에 따라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지금 보면은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요 드립 하는 용지를 한번 보세요. 들어서 한번 보세요. 여기 없네? 이렇게 성수도 한번 달아요. 그래서 자. 내가 이제 요걸 잠깐 설명해주고 다음에는 내가 두 번째 드립할 때는 내 하는 것을 잘 유심히 보면 좋아요. 근데 커피를 드립할 때는 커피 드립 추출의 원리는 침투, 용해, 분리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커피를 드립을 하고 추출을 하거든요. 침투, 용해, 분리. 그 침투라는 것은 커피 가루에 물이 침투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침투되어 가지고 커피 가루 속으로 들어가면서 커피의 유효 성분, 맛 성분을 뜯어내요. 그걸 이제 우리 용해라 그러죠. 그 과정을 우리가 한 30초 동안 분리기 과정을 통해서 용해를 시킵니다. 이게 분리기 과정에 너무 물을 많이 넣어버리면은 용해도 되기 전에 이 커피 알갱이가 이래 있으면은 물이 안에도 들어가기도 전에 겉만 씻고 그냥 내려가는 거지. 그 수율도 제대로 안 나올 뿐더러 바깥쪽은 안쪽보다는 잡미도 더 많고, 물도 연해지고 제대로 맛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침투 용해가 충분히 되도록 하고 나는데, 근데 이걸 또 너무 오래 한다든가 하면은 또 탁해져요, 커피가.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분리기 과정이 한 30초쯤 끝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물을 부으면은 그때는 수압에 의해서 떨어져 내려요. 그런 게 분리 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똑똑똑 이제 떨어져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분리기와 1차 드립하는 그때에 모든 맛 성분이 다 나와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1차 드립만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깝더라도 한 30, 50cc만 내려서 그것만 먹어보는 거예요. 먹으면 굉장히 진하겠죠. 아주 고소하고 달아요.
거의 너무 진하다 싶으면은 물을 타서 먹으면 돼요. 그럼 굉장히 맛이 깔끔. 2분에서 끊으라고 돼 있죠, 그죠? 요거 이제 한두 잔일 때 이야기인데 그 이상 되는 거는 그때는 물을 부으면은 그때는 불순물밖에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먹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건강한 거 아베이에서 쿠바에 의해서 꽉 짜내버리기 때문에 좋은 맛, 안 좋은 맛, 불순물 할 것 없이 다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물을 우리가 이거보다는 2배의 양을 쓰면서 핸드드립을 내리는 이유는 불순물은 더 이상 먹지 않고 깔끔하게 먹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1908년에 독일의 멜리타 벤츠라는 여사가 자기 가족들에게 건강한 커피를 먹게 하기 위해서 종이 필터를 개발했거든요. 왜냐면 커피에서 나오는 기름은 불포화 지방이지만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을 해친다 보고 기름을 잡아먹는 게 종이잖아. 그래서 종이 필터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멜리타 필터입니다. 제일 처음에 1908년에 나온 게 멜리타 필터인데 예. 그때는 종이 필터가 없었고 그 이전에는 종이 필터가 없었고 다 융으로 한다든가 융도 기름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를 넣어서 필터링을 하니까 기름이 걸러지면서 안 좋은 기름이 걸러지면서 깔끔한 커피를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자기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근데 처음에는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이제 물을 꽉 채워가지고 그냥 쭉쭉쭉쭉 빠져나오도록 이제 고안이 된 거죠. 그랬다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낸 건데, 그 핸드드립으로 먹는 것은 조금 기대기는 해도 건강한 커피를 마시기 위한 거다. 이런 생각. 자, 다음 두 번째는 약간 새콤한 커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건 에티오피아의 예가체프라는 종인데요. 예가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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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향 안 맡아보세요. 쭉 돌아가면서 향 안 이 맡아보세요. 얼긴 스토리가 좋더라고요. 책에서도 많이 봤는데 아, 신맛이 확 올라온다. 네, 예가체프가 신맛이 있죠. 커피는 이제 금방 좋은 이야기 했는데 예가체프가 신맛이 있고 어떤 커피가 신맛이 없고 이런 건 아니고, 예. 이제 동남아시아 쪽은 그 토질이 워낙 좀 비옥하다 보니까 신맛을 확보하면서 좋은 커피를 만들기가 어려운 콩들이에요. 예. 인도네시아나 뭐 베트남이나 모든 콩들이, 인도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아프리카 쪽은 아프리카 특유의 이제 신맛을 살릴 수 있는 콩이고, 중미는 또 중남미는 중남미대로 약간 감귤계의 또 신맛을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콩이 조금 질이 낮으면은 신맛을 내려고 하다가는 망쳐버려요. 예. 그러니까 신맛을 내려면은 콩이 약간 수준이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 근데 신맛을 내는 데는 가장 큰 포인트는 덜 볶으면 돼요. 덜 볶으면 신맛이 나는 거예요. 많이 볶으면 신맛이 사라지고. 근데 좋은 콩들은 많이 볶아도 신맛이 끝까지 버티고 있고, 예. 그런데 안 좋은 콩들은 신맛을 내려고 덜 볶아버리면은 이건 신맛이 아니고 식초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그것도 꽝이야. 예. 그래서 그런 걸 조절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그 예가체프 콩 중에서도 조금 수준이 있는 콩이라서 신맛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이 필터에다가 미리 콩 넣기 전에 막 물을 막 붓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처음에 뜸들인다는 불리는 과정에서 물을 많이 부어가 줄줄줄 새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율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물은 한번 물길이 뚫려버리면은 계속 글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물기를 줄 때에 가늘게 안 하면은
한번 굵게 훅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아무리 자기가 잘 할라 해도 그쪽으로 자꾸 몰려버려요. 맹탕되는 거. 그러니까 수율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물줄기를 굉장히 가늘게 조심스럽게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종이 쪽으로 막 이래 물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종이 쪽으로 보내면은 물이 그냥 벽을 타고 그냥 바로 흘러내려버려요. 수율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핸드드립을 할 때는 요 종이에서 1cm 안쪽으로 물을 계속 부어야 돼요. 예. 골고루. 골고루 부으려 하다 보니까 골뱅이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부어지는 건데, 이게 지금 콩을 보면은, 커피 콩을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임의의 선을 이래 그어가지고 9등분을 한다고 칩시다. 예? 이래 두 개를 끄면 9등분이 되잖아. 요 가운데가 9분의 1이잖아요. 그죠? 9등분을 했으니까. 사실 이 가운데에 콩이 건 절반이 들어가 있어요. 콩가루가.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드립할 자신 없으면 가운데만 계속 물 주면 돼요. 그러면은 물은 그냥 바로 내려가는 거야. 옆으로 이렇게 빠져요. 예, 이렇게 빠지면서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밖으로 굳이 막 그 주전자를 돌리면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 물은 이렇게 빠져요. 물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집에서 드립을 엉터리 할 때입니다. 자, 물을 나는 바깥쪽으로 물을 안 주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다 물이 글로 가요. 지가 알아서 가. 보통 보면 언제쯤이 드립을 할 시기냐 이래 보면 처음에는 조금 적게 하고 조금 물량을 이제 많이 하는데, 언제다 하면은 요 물 흐름이 잦아들 때, 그러고 얘가 수평에서 살짝 꺼질 때, 너무 꺼져도 안 되고, 또 물이 있는데 계속 물을 부어도 안 되고. 근데 얘는 약간 신맛과 부드러움을 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조금 2차 드립에서 2차 추출할 때에 물을 조금 많이 부어주는 게 요령입니다. 콩도 이제 콩 따라 드립법이 조금 다른데, 이제 약간 신맛이 나는 커피는 조금 물이 찰랑찰랑해도 조금 첨가해서 부어주는 이제 그게 요령이고, 아까처럼 이제 고소한 커피, 조금 강배전한 커피들은 물이 찰랑찰랑할 때 내리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세 번에 나누어서 한번 먹어보세요. 괜찮아요? 과테말라가 좋아? 과테말라. 역시. 처음 먹어보다 바디감이 좀 약하네요. 아, 바디감은 약하죠. 이거는 산도를 좀 높였으니까. 과일향의 산도를 좀 높입니다. 왜냐면은 아까처럼 약간 바디감 있게 진하게 내리면은 산이 탁해져 버려요. 그 맛이, 신맛이. 그 이제 게이샤 같은 비싼 커피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내리죠. 콩의 문제인가요? 비싼 커피는 그 관리를 잘 했고, 그거는 별도로 관리해서 생산을 해내고, 또 그 수급의 문제죠.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비싼 거지. 품종이 뭐예요? 만델린, 인도네시아 만델린. 독파하는 사람 문제는 요새 복잡한 안 되는데. 너무 커피는 너무 급하게 마시지 말고 천천히 아까처럼 세 번에 나누어서. 신맛이 적다 했죠. 워낙 동남아 쪽은 토양이 비옥하다 보니까 신맛을 내기 힘들어요. 신맛을 내려면은 얘가 나름대로 조금 척박한 땅에서 자라면서 완전히 그 맛을 낼 수 있는 토양 속에서 막 뿌리를 깊이 받고 거기서 좋은 향을 끌어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뭐 땅이 좋으니까 주변에서만 뿌리가 노니까 제대로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1750년경에 네덜란드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지배하면서
커피 씨앗을 많이 뿌렸어. 그 자바예요? 사람 자바? 수마트라. 수마트라? 네, 루악도 수마트라고. 수마트라 북쪽에 말레이시아에 가까운 북쪽에 거기에 만델링이라는 족이 있어요. 만델링족. 예. 만델링족이 어떻게 뭐 자연 교배가 됐는지 어떤 교배가 잘 돼가 거기에 그 이제 가요 마운틴이라는 산에서 재배한 커피가 굉장히 우수한 거야. 그래서 이 커피는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주로 주품종으로 해서 만들면서 이거는 만델링이라고 정하자 이랬는데 인도네시아는 좀 특별한 게 물 다 드셨어요? 인도네시아는 특별한 게 다른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우기 때는 우기대로 대처를 하고 건기는 건기대로 이제 또 수확해서 말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콜처럼 시도 때도 없이 한 번씩 비가 막 내리치잖아. 옛날에는 지금처럼 기계 건조를 안 하기 때문에 선드라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건조를 하는데 비가 갑자기 들이닥치면은 그 펼쳐난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콩을.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농민들은 이제 두려웠던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보통 커피 콩이 수분도가 그냥 열매일 때의 그 씨가 한 55% 정도의 수분도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13%까지 낮추는 거야. 14%는 모든 곡류의 수분도는 13%까지 건조를 시켜요. 그게 곰팡이가 슬지 않는 수분도거든요. 이게 유통이나 저장이 가능할 수 있는 이제 수분도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제 또 비가 올지 모르니까 한 하루나 이틀 동안 바짝 말렸다가 확 걷어가지고 그 공장에 막 넘겨버리는 거야. 공장은 그 상태에서 탈곡을 해버려. 탈곡을 해보니까 씨가 아주 수분도가 한 30%나 있는 그런 씨를 가지고 공장에서는 다시 또 태양열로 또 말리는 거야. 저 공장 자체에서. 그러니까 얘가 몸이 약한 상태에서 태양빛을 받으니까 몸이 터지고 막 엉망진창인 거야. 이거 한번 돌아가면서 향을 맡아보세요. 그래서 이 콩은 보면은 결정두라고 이제 우리가 못 먹는 콩들, 상태 안 좋은 콩들 골라내는데 몸 상태가 엉망진창이야. 근데 얘들은 구워 놓으면은 놀라울 정도로 원상 회복이 돼 있어요. 네, 완전히 터지지 않은, 갈라지지 않은 상태로 다시 아물어져. 예, 그리고 콩도 굉장히 크고, 아까 내가 콩 안 보여줬죠? 이게 콩인데, 요 콩입니다. 쭉 보세요. 좀 크다. 예, 콩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태양열을 많이 받으면은 바디감이 좋아져. 색깔도 진하네. 예? 태양열을 많이 받으면 바디감이 좋아져. 바디감이란 입안에서 느끼는 묵직함인데, 바디감이 좋아져서, 바디가 뭐 기름 성분, 당분, 뭐 그래서 바디감을 표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 우유가 바디감이 10이고 만점이고 물은 바디감이 제로다. 우리가 입안에 이래 무게감. 입안에서 느끼는 묵직한 무게감. 바디감. 아까 그래 메를로도 바디감이 좋다 했잖아 내가. 그 바디감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콩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델링을 커피의 왕이라고 해요. 이 만델링 그 커피의 왕 한번 먹어보자고요. 그건 원두값이 비싸겠네. 안 비싸요. 동남아시아 커피는 별로 안 비싸요. 그리고 루악은 사기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건조하는 방식을 이제 길링밭이라 그러는데 이제 수마트라식 건조 방식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방식.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 인도네시아 커피 토라자는 알아요. 토라자는 그 술라웨시인가? 예.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섬에서. 절벽 토라자 콩 좋아요? 절벽에다가 시체 매달고 그러는지요. 무섭네. 거기가 토라자란데. 술라웨시라고 이래 불가사리처럼 불가사리 모양으로 생긴 섬이 있어. 그렇네요. 그렇지. 옛날에는 그게 셀레베스예요.
그게 이제 요새 말로 원주민어로 술라웨시. 1차 드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래 똑똑똑똑 물방울로 떨어져야 돼요. 1차 드립부터 주르륵 걸으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말했잖아. 옆으로 밀어. 2차 드립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양을 조절하면서 많이 부어도 되고 적게 부어도 되고 그건 자기가 조절합니다. 근데 1차 드립을 똑똑똑 하도록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불리기 할 때에 물을 잘 부어야 돼. 그때 잘못 부어버리면은 아무리 똑똑거리려 해도 똑똑거릴 수가 없어. 불리기. 근데 그 커피 드립하는 이 다이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런 이야기 하는데 나는 이게 편해. 그 어깨에 무리가 갈 텐데. 내 또. 그냥 얘기 있었어. 운동하잖아. 아니 다이만 어깨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보여주기 싫으라고. 근데 나중에 맞아. 물을 불 때 이게 보여줘야 돼. 양을 못 맞출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거를? 낮으면 나중에. 예, 나 이래 바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따르기 좋아. 내가 요 밑에 자르라 그랬거든. 근데 안 한다. 너무 높지 않냐 얘기가. 사람들이 느끼는 건 다 똑같구나. 본인이 괜찮으시죠? 어깨 무리가 돼요. 예, 그래서 이 여기다가 인도네시아는 또 특히 맨 땅에다가 커피를 잘 말려요. 그래서 약간 흙맛도 있고 좀 독특해요. 가지 맛이 다 다르죠. 요거는 맛있겠네요. 우리가 처음에는 중미 커피를 마셨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커피를 마셨고 지금은 동남아시아 커피를 지금 마셨어요. 전 세계 커피를 지금 다 마셔보고 있어요. 아니 커피에 대해서 설명을 이게 다른 커피보다 바디감이 좋다는 걸 한번 은근히 한번 느껴보세요. 바디감이 좋아서 커피의 왕이에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 조금 내가 조금 더 하는 건데. 예.